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그 세법학 원의 마지막 토픽이죠. 상속세 증여세법 하도록 합시다. 세법학 원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법학 일부입니다. 이쪽 부분이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뭐 점수 차이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법학 일부는 특징이 이제 국세기본법을 출제를 하고요. 20점입니다. 또 법인세법, 그죠? 순서로 보면 뭐 소득세법부터 나와요. 자, 소득세법, 그죠? 또 뭐가 나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나옵니다. 그치?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자, 국세기본법도 공부를 안 하고, 그치? 회계학원에서, 그치? 또 상속세 증여세법도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늘상 강조를 하지만, 그치? 세법학에서 꽃은 무조건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도 뭔가가 나올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치? 상속세 증여세법에 대해서 국기법과 더불어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배점은 이렇게 되죠. 20점 출제가 되고요. 또 30점 출제가 되고 30점 출제가 되고, 그죠? 자, 여기에 20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세무사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이 상속세 증여세법이 출제 범위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그치?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뭔지도 모르고 상속인이 뭔지도 모르고 상속이 민법에 의한 상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치? 그걸 그대로 쓰는지 세법상 그치? 상속이라는 개념을 그치? 새로 뭐해서 변형을 해서 쓰는지 이런 개념들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충분히 상증세법은 거의 다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 증여세법에 실제로 제가 볼 때입니다. 그치? 물론 전문가도 대한민국에 많지 않지만요. 이 난이도는 그죠? 굉장히 뭐한 수준이에요? 평이한 수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은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한 편이니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가를 찍어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때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우리는 세법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부터 장악하고 가야 됩니까? 그죠? 과세 요건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지? 그럼 과세대상, 납세, 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부분을 장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납세 절차에 대해서 장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실질적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잘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럼 상속세 증여세법은 독립된 뭡니까? 개별세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목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총칙 또는 통칙이라고 하나를 정리했고요. 또 하나는 상속세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증여세법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이하죠. 이 상속세 증여세법을 뭘로 없죠? 자, 별개의 법률로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세, 과세가 이걸 줄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뭐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증여세법은요. 그죠? 특히나 어디하고도 그죠? 자, 소득세법하고도 상당히 그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지? 제 1장에 총칙 또는 통칙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제 1장 가도록 합시다. 그지? 자, 제 1장에 그죠? 총칙 또는 통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뭘까요? 항상 저희가 볼 때, 그지? 기본적으로 뭘 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지? 당연히 상속세가 무엇인지 증여세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호의 정의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영호의 정의를 정확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해서, 즉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이론적 과세 방식에 대해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나라가 그죠? 이 중에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치?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그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중에 하나예요. 자, 소득세와 증여세법. 혹시 자, 소득세법과 증여세법은 상호 연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1절에 총소를 한번 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잡수시고 세법학을 처음 하는 분들은 저희 수업을 그지 많이 들으세요. 한 2번, 3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상속증여세법은 2, 3번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기를 바래요. 그럼 제1절 총술로 가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그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설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게 뭘까요? 의입니다. 그럼 자 보시죠. 상속세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또 그죠? 증여세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케이, 그지?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정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상속세란 무엇이다? 혹시 자 세법상 그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상속을 그죠? 자 뭘로 해서 과세 대상으로 해서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는 뭐다? 부과는 국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자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세법상 상속의 의미를 정확히 좀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민법상 상속 플러스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특별연구자에 대한 이익의 분야가 포함된다. 그거는 용어의 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세법상 상속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에 말하는 증여세는 뭘까요? 자, 세법상 그죠? 증여를 그죠? 자, 뭐를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면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증여세는 무엇이다? 세법상 증여를 과세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이나 증여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민법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법에서는 그죠? 자, 그죠? 제5편에 역시 상속, 그죠? 또 증여편을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세법에서는 이를 변형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용어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세법상, 그지? 상속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이 용어의 정의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용어의 정의를 가면서 여기서 한 번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교재 봅시다. 360페이지 뭐라고 넣었나? 용어의 정의가 나와있지. 상속이란 자 뭐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민법상 상속 플러스 그죠? 민법상 상속 플러스 그지? 자 뭐 있습니까? 유증 플러스 그지? 자 사인증여 플러스 그지?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특별 연고자에 대한 그죠? 연고자에 대한 그치? 자 이익의 분야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자 이 네 가지를 뭘로? 그죠? 세법상 상속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상 상속 또 유증 또 사인증여 또 특별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야 이 네 개를 뭘로? 세법상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자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다 뭐다? 그치? 자 세법상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상속 재산가액은 전부 다 뭐가 된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상속세가 되는 것이고 세법상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펼쳐봅시다. 민법상 상속 플러스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특별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여를 그지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용어의 정의가 또 나왔네요. 물론 상속 개시는 언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상속 재산은 뭐다? 그죠? 자, 피상속인의 일신의 전속원은 그지? 전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상속인은 누가 됩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지? 상속받을 자를 말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세법상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증여가 나옵니다. 그럼 자, 증여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세법상 증여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뭐예요? 직접 또는 그죠?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간접적 방법으로 그죠?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타인에게, 그치? 자,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그죠? 자, 무상으로, 그죠? 부를 이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죠? 세법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죠? 타인의, 그죠? 자, 재산 가치를, 그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법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뭘로? 과세상으로 해서 부과는, 그지?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증여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게 뭐다? 세법상 상속과, 다시 한번, 그죠? 세법상 상속과, 또, 그죠? 자, 세법상, 그지? 또, 증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그지? 이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를 꼭 해놓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총선에서 내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반드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제 2절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 그지? 이론적 과세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자,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 과세 방식에 대한 부분을 따져봅시다. 자, 증여세 과세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용어 정의도 좀 해갈 거예요. 하나는 과세 방식으로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하나가 존재하는 게 역시 자, 유산과세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갈게요. 유산과세형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 이론적 과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뭘까요? 취득과세형이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그치? 과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유산과세형이다. 또 취득과세형이다. 그치? 자,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가져가면서 여러분하고 용어 정의를 할게요. 자, 먼저 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분이 생전에 살아계시답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대해야 됩니다. 사망한 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피상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상속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5월 1일 날 사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사망한 5월 1일이 상속해실이 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피상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그죠? 자, 을이라는 배우자가 살아계셨고요. 자녀가 A, B,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을, A, B, C 이분들이 뭐가 됩니까?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피상속인은 돌아가셨지만 이 피상속인의 유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이 유산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재산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유산의 이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과정에서 당연히 자, 상속세를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다. 오케이? 자, 이때 2단계에서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산과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을 A, B, C. 그죠? 자, 이전하게 되면 뭐 하게 될까요?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을 A, B, C 단계에서 부과하는 거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자, 과세상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첫 번째 이걸 따지고 하는 겁니다. 자, 과세 단위는 유산과세형에 있어서는 자, 피상속인의 그죠?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뭐가 됩니까? 과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취득과세형에서는 뭐가 된다? 자, 피상속인이 아니라, 그지? 상속인이, 그죠? 각 상속인이 그죠? 취득한 자산이 뭐가 됩니까? 취득한 상속재산이 뭐가 돼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죠. 이 유산과세형의 경우에는 원칙적, 이론적이에요. 자, 이론적 과세 방식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론적, 그죠? 자,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납세무자는 본래 누가 돼야 될까요? 자, 이거는 그죠?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가 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을 보면 가끔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한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취득과세형에서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그지 각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각 상속인들이 뭐를 그지 당연히 취득세, 그죠? 이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대한 납세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죠? 3번
그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장점, 그죠? 당연히 뭐가 편합니까? 여기서 한 번만 포착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세무행정에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쪼개지는 것보다는 한 번에 100억, 그죠?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30억, 그죠? 자, 뭐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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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 40억,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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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쪼개지게 됩니다. 항속계산이.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뭐 계산이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점이 있다는가? 세무행정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죠? 세무행정에 편의가 도모된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역시 자, 응능부담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지? 자, 왜 2단계에서 과세하니까? 그러니까 조세 공평주의를 훼손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또 부의 분산 효과가 미비하다.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그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는 경우가 처리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여기서 장점은 여기서 단점이고 여기서 장점은 여기서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그죠? 오히려 조세 공평주의를 오히려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 되니까 또 뭐가 된다? 응능부담을 그죠? 뭐 할 수 있다는가?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죠?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죠? 독일이나 일본 등은 취득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세에서는 그지 적용 갑시다. 그죠? 자, 적용으로 갈게요. 상속세법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어디에서는 증여세법에서는 자, 취득자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 중에 자,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자, 원칙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유산과세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유산과세형을 뭐한다?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봅시다. 유산과세의 경우에는 원칙적 납세무자가 누가 됩니까? 상속재산 관리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를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를 자, 뭘로 보고 있다는가? 이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를 뭘로 보고 있다는가? 자, 납세 의무자는 각 상속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속재산관리인을 뭘로? 납세무자로 보는 것이 자, 미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도 변호사를 많이 뽑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상속세에 있어서 과세 방식입니다. 그럼 증여세는 누구나 취득과세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상속세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상속세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증여세법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여세법은 유산과세형이 아니라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조문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로 넘어오세요. 자, 증여세와 소득세는 충돌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소득세법은 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조문 멋지게 정리합시다. 자,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362페이지에 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별표 치고 100번씩 읽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상속세 증여세법의 이론적 과세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